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오늘은 힘스의 22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힘스는 22년 1분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전분기 84.7밀리언에서 이번 분기 101.3밀리언까지 성장했습니다. 분기 대비는 19.6%,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 96.7%라는 높은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마진율도 73.3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73.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순이익은 아직까지는 요연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큰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순이익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마케팅 비용이 굉장한 건데요. 2,600만 달러에서 이번 분기에는 4,800만 달러까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용은 상당히 감소했는데요. 6,100달러에서 4,3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벤토리나 공장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다면 충분히 순이익으로 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역대 최고의 구독자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60만 명에서 71만 명, 무려 10만 명 가까이 구독자가 증가해서 굉장한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또한 주문량도 100만 건에서 120만 건으로, 그리고 주문 1건당 매출 금액도 74달러에서 78달러로 굉장히 증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구독자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매출이 78.3에서 94.1까지 굉장히 증가했고요. 이에 못지않게 리테일 분야에서도 2.1밀리언, 6.4밀리언, 그리고 7.2밀리언 계속적으로 리테일 분야도 확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420밀리언에서 382밀리언으로 떨어졌고요. 부채는 86밀리언에서 54.3밀리언으로 부채를 많이 갚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비율은 25.7%에서 16.6%까지 감소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3.1에서 19.4까지 낮아졌는데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광고 그리고 인벤토리 확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도 2억 4,700만 달러에서 2억 300만 달러로 상당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PSR은 1.63에 다가갔고요. 정말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얼마나 더 빠져야 만족할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빠졌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191밀리언, 200밀리언, 204밀리언, 206밀리언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힘스라는 회사는 참 재밌는 게 주식을 크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계속해서 발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분기에 0.9밀리언, 9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주식의 비중을 보면 기간이 47.4%에서 51.3%, 4%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대로 개인은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2년 가이던스가 상향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분기 때 매출을 3억 6,500만 달러에서 3억 8천만 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4억 1천에서 4억 2,500만 달러로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시켰죠. 자, 그럼에도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구독자의 증가도 대단했지만 22년도에는 CVS, GNC, 월마트 정말 굵직한 유통회사에 제품을 납품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월마트도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리테일 시장의 마진율은 40% 미만이기 때문에 온라인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높은 마진율, 73%의 마진율은 구가하긴 어렵겠죠.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면요. 자, 인벤토리, 생산시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오하이오, 애리조나의 인벤토리 그리고 제약시설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원가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마진율도 개선됐다.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플랫폼 런칭을 했는데 폭발적인 구독자 증가 원인이 바로 모바일 플랫폼의 성공적인 런칭 때문이죠. 22년도 1분기에는 월마트에 진입했고요. 약 2만 개의 매장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월마트, 허브, GMC 등의 클럽 매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질문 중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테일 매출 증가가 가파른데 이렇게 매출 증가가 오르면 마진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홀세일 경험자가 또다시 온라인 구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온라인 구독자의 상승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 온라인 매출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마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쟁사보다 힘스가 나은 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텔라닥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순히 상담, 약 판매가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렇죠. 수많은 수백 개의 관련 비디오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구독자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개의 비디오 그리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 환자들을 도울 것이고 이것이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끈끈한 구독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품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통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유튜브처럼 전문가들의 영상들을 제공함으로써 구독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제공해주고 구독자에게 가까운 이런 병원들을 직접적으로 소개시켜 줌으로써 구독자를 최대한 잡아놓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스의 미래를 본다면은 텔라닥을 들 수 있겠죠. 텔라닥 같은 경우는 힘스 매출의 약 5배, 500밀리언의 매출을 분기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매출이 이익이 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매출이 5억 8천만 달러 정도 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에비타는 마이너스 3,700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스보다 매출이 5배나 높은 회사의 이익률도 현재 마이너스다. 조정 에비타를 봤을 때는 물론 플러스이긴 합니다만 이 원격 의료 산업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걸까? 라고 봤을 때 이 지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자, 텔레각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매출의 5분의 1 그러니까 20% 넘게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경비 G&A가 이것도 거의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G&A는 아마도 상담을 의사들이 직접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의사들한테 지불하는 비용, 이 비용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산업이 아직까지는 침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에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힘스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고 G&A 경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산업이 수익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힘스를 정리해본다면요. 22년 1분기 정말 높은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이 대단한 게 구독자가 굉장히 증가했죠. 이 코로나 엔딩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구독자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유통사의 리테일 진출, 그래서 매출이 상향되는 모습, 대형 유통사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온라인 구독자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는 텔라닥이나 이런 원격 의료 업체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인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이머징 분야 매출 상승, 그리고 모바일 앱 런칭에 굉장한 인기를 모았다는 점 주목할 만하고요. 아쉬운 점은 1억 달러 매출에도 현금 흐름 플러스는 아직도 요연한 과제이다. 원격 의료가 정말 미래 산업인가? 라고 봤을 때 엔딩 코비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산업의 미래는 분명히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이 힘스에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텔라닥 같은 경우는 방문 기반, 그리고 방문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반면에 힘스 같은 경우는 구독 기반이고 계속해서 팔로잉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많은 좋은 비디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힘스 같은 경우는 많은 좋은 제품들, 피부 미용, 머리 촉진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있죠. 이런 제품 기반이 결합된 힘스, 과연 어떤 플랫폼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이어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현재 5억 6,500만 달러, 그리고 PS 레이쇼는 2.88입니다. 자, 반면에 힘스 같은 경우는 100밀리언이고 PS 레이쇼 같은 경우는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힘스가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멀티플은 훨씬 낮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투자를 한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